조국 장관 재판, 제가 지금 이거를 하자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뭐 저도 그렇고 아마 제가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도 많은 그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애초에 법적으로 무엇을 조국과 정경심 씨가 법적으로 무슨 기소를 당했는지 네. 그 기소의 내용이 현재의 재판 과정에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 무엇이 남았는지가 좀 혼란스럽고 네네. 명확하지가 않아서 네네. 그걸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우리끼리 좀 해보자 싶어서 이제 네네.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기 쉽게 하여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이 처음 시작될 때하고 지금하고는 덩어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돼서 언론이 막 부풀릴 때는 그 모든 게 다 문제인 것처럼 했었는데 심지어 뭐 아버님 때부터까지 올라가가지고 뭐 어쩌고 했었는데 지금 검찰이 기소를 해가지고 정리를 한 사건은 뭐가 있냐면 크게 봐서는 사모펀드 사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입시비리라고 하는 사건이 그렇죠. 하나 크게 봐서는 두 덩어리입니다. 근데 입시비리는 하나는 표창장, 하나는 인턴 활동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모펀드가 사실은 제일 크고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90% 이상이죠. 그런데 이 사모펀드 사건은 여기 관련된 사람으로 또 조카라는 조범동 씨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먼저 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입시비리의 별책부록으로 부수된 사건으로 제가 기소되어 있는 사건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은 이 사건 전체에 다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조국 장관은 사모펀드와 관련한 일부에 끼워 넣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입시비리에 관련한 일부에 끼워 넣어서 하고 다 공범이다. 남편이니까 알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과거에 이 사건을 처음에 벌이고 진행하면서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을 크게 벌이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늘 얘기했던 게 사모펀드 자체가 굉장히 불법성이 강한 것이고 이거 사기꾼들이나 하는 거고 공직자가 왜 이런 거를 재산을 그렇게 넣어가지고 하며 이걸 하려는 의도는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활용해가지고 어떤 그 웰스 CNT라고 옛날에 나왔던 지금은 다 사라져버린 회사인데 가로등 전멸기 뭐 이런 것들을 광급공사를 다 수주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불려서 대선 자금으로 쓰려고 자기가 대선에 나가려고 이게 한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갖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나쁜 사람이고 애초에 조국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깨끗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걸 더럽히려면 청와대에 오기 전부터도 사적으로 이렇게 어떤 자신의 특권적인 지위를 남용하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입시비리라는 형태로 이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또 젊은이들이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는 우리나라처럼 교육이나 입시에 민감한 사회에서 그런 소재로 이게 폭발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걸 최대한 키웠던 것이고 그러니까 국민들 머릿속에는 이게 지금 뭐 아주 그냥 자기 말한 것도 그냥 뒤집어버리는 일종의 파렴치한 같은 사람이네 조국이 이런 식의 인식을 심어주고 자 검찰이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세요. 윤석열 씨가 국정감사에 나와가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기서 결과가 나올 거니까 보시면 알 겁니다. 이랬는데 나와도 자기들이 봐도 별로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갖다 붙인 사건이 이제 동부지검의 그 유재수 씨 사건, 그러니까 소위 감찰 무마 사건이라고 해서 그걸 갖다 붙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쪽에 마치 민정수석이 관여했다는 것처럼 하려고 하다가 민정수석실 행정관 한 분이 또 그때도 백재영 행정관이 자살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행정요원이. 그러니까 거기서 실체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림하고 또 달라지고 그 사건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그 사건도 지금 중앙지검에 있는데요. 이거는 뭐 한병도 전 수석이나 그 청와대 관계자들을 몇 명 기소를 해놓고 지금 임종석 실장을 남겨놨었는데 임종석 실장을 다시 조사해서 뭐 기소를 한 해 만에 마지막 정리를 하네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울산 사건에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청와대와 대통령을 겨냥해서 대통령이라는 명칭을 15회 사용했다는 것이고 공소장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워놔가지고 한 부분은 이것도 역시 조국 장관이 꿈꿨던 국정농단의 프레임으로 하나를 만들고 이게 여의치 않으니까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는 청와대가 모두 다 이런 각 분야에서 업무를 집행하면서 불법을 했다. 하나는 자기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이걸 덮어주는 사건. 또 하나는 청와대의 권한과 영향력을 활용해가지고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무리한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 노렸던 거는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이런 소재를 합쳐가지고 가면은 탄핵을 할 수 있다, 대통령을. 이런 모양을 꿈꿨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박상기 장관께서 이제 나중에
폭로를 하신 게 처음부터 이 사람은 장관을 낙마시키려는 의도로 이 수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오만방자 문구를 써가지고 윤석열 씨가 장관이 요청해서 내가 한 만나줬는데 선처를 요청하길래 듣고만 있었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지 마라. 당시에 박상기 장관님한테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온 사람들한테 자신의 정당성을 떠들고 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자꾸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체 반응이 없어요 지금. 보통 때 같으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또 경로하셨다 어쩌고 하면서 또 언론에서 나오고 시민단체가 나서서 또 저를 뭐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든 어떻게든 할 것이고 할 텐데 지금 찍소리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거짓말했다라는 거는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되고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어려워진 게 지금 사모펀드가 어쨌거나 여기서 커다란 게 나와야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공을 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도 검사들의 승복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걸 자신했던 이유는 또 뭐냐면 이쪽 업계의 선수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오촌 조카가 끼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익성이라는 돈줄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익성은 압수수색까지 해놓고도 거기는 기소하거나 뭐 입건한 사람이 그랬죠. 없어요. 예, 그냥 덮어버렸고. 근데 조범동 씨 사건이 맨 먼저 시작돼가지고 구속되고 가다 보니까 여기가 먼저 지금 판결이 나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돈은 사모펀드의 수익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익성으로 올라갔다. 그 정경심 씨는 이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돈 빌려주고 이자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권력이 개입해가지고 권력형 어떤 비리라는 흔적은 전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딱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재판부와 달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 사건 재판부들은 여기서 한번 판결이 나온 거를 이걸 당연히 의식할 수밖에 없고요.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한 사모펀드는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그럼 나머지가 이제 표창장이네 무슨 저기 논문 저자가 어떻고 뭐 인턴 확인서가 어떻고 이런 것만 남았는데 이거는 그 인턴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입시에다가 영향을 미쳐서 이 사람이 안 돼야 될 사람인데 합격을 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치. 또 하나가 조국 장관 따님이 그 부산 의전원 다닐 때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 받은 거 그걸로 뇌물로 기소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뇌물은 아시다시피 공직자가 받아야지 뇌물인데 그 전에 서울대 교수할 때부터 이걸 받아온 건데 아무 상관없이 민정수석 때하고 상관없이 뒤에까지 쭉 이어진 건데 딱 민정수석 재임시만 끊어내가지고 요거만 뇌물입니다 하고 기소를 한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라서 얘기할 가치도 없고 유일하게 이제 쟁점이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게 표창장인데요. 예, 이 사람들이 지금 내세우는 게 표창장 원본을 제출하지 못한다. 피고인 측에서 네, 원본을 내면 될 거 아니냐. 이 사람들 주장은 뭐냐면 원본은 없고 검찰의 얘기는 그 이미지 파일로만 있는 거고 그거를 출력해가지고 원래 입시에다가 낼 때는 그 사본을 내기 때문에 표창장을 어디에 썼어요? 고대 입시, 고대에 들어가는 데 썼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도 하도 애매하죠. 열관 나와서 애매한데 고대에다 썼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고대에다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본을 내놔라. 그런데 원본을 못 찾았으니 네. 그러면은 그 원본에 해당되는 그 파일이 어디 있느냐를 찾는 데 나왔다.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그 파일이라고 하는 것도 이 표창장 원본이라는 게 아예 원본이 없는 게 아니라 원본을 찍은 사진은 또 있었잖아요. 그게 청문회 때 공개가 됐잖아요. 아, 네. 표창장 찍은 그렇지, 사진. 네. 그걸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사진. 네. 거기 보면 여기 이렇게 금박 리본 같은 게 붙어 있는 그렇지. 표창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박 리본까지 이미지 파일로 위조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실물이 있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찍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거를 제출했구나. 그 사진 파일을 학교에 제출한 거. 아니요. 학교에 제출한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래 원본이 있을 때 제출할 때도 우리도 왜 그 뭐 자격증 사본 이런 걸 내지 원본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본을 내니까 그 출력물을 내면 그러니까는 그 원본을 복사기에 덮어가지고 카피를 떴다. 네네네. 그거를 보낸 거다. 네네네. 그 사진. 그 출력물을 보낸 건데 그러니까 그 출력물들은 있는데 뭐 흑백 출력물이나 칼라 복사본으로 있겠죠. 그런데 원본이 확인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원본이 원래 없다. 왜 없냐면 조민희는 표창장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근데 그거를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가 최성애 씨가
나는 표창장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최성해 씨가 한 게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는 증언에서 다 밝혀졌는데 최성해 씨도 또 그걸 인정을 했어요. 내가 이건 틀렸다라고 다 인정을 했는데 그거 하나만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반농담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닐 때 네. 그 이러고 저러고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처도 뭐 우리 처는 저보다도 훨씬 많던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 어머니가 갖고 있는 게 성적표, 네. 네, 졸업장, 아, 그다음에 우등상장 네. 이런 것들은 갖고 있는데 표창장을 안 갖고 계셔. 네.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네. 그거 그러니까 많이 받는 집에서는 사실 네, 이거 네. 별로 안 챙기는 그렇죠. 거거든. 네. 네, 네. 의뢰인 주는 거고 뭐. 근데 지금 의뢰인 받는 표창장, 거고. 그러니까 엄마가 잘못했네. 표창장 원본을 집에서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언론에다가 처음에 이제 흘려서 SBS가 지금 제재까지 받게 된 상황이 된 게 그 직인 파일이 정경심 교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 이런 허위 보도를 또 했죠. 그렇죠.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컴퓨터는 공동으로 쓰는 조교방에 네네. 있었던 네, 업무 휴게실에 컴퓨터. 있었던 조교랑 같이 쓰는 업무용 컴퓨터였다는 거고 거기서 그 파일을 찾아내는 과정도 불법성이 있어서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그 컴퓨터는 건드리면 안 됐는데 그거를 그 가져왔다는 파일에는 것이고 직인이 찍혀 있나요? 직인이 찍혀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기소할 때 도장으로 날인을 한 것처럼 했다가 네.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게 파일이라고 바꿨단 말이죠. 네. 말을. 네. 그러면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하니까 아, 그거 재판부가 그- 예, 네. 야 처음에 찍은 거라고 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다른 건데 하나는 포기해라. 그러니까 둘 다 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코미디고. 그러면 검찰의 주장이 도대체 뭐냐? 너네는 뭘 주장하는 거냐?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제 내세우는 거는 뭐냐면 그 컴퓨터에서 이 파일이 나왔는데 그 동양대학교 총장 무슨 박사 문학 박사 최성현인가 이렇게 써 있고 직인까지 찍혀 있는 요만큼을 오래된 파일이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림 파일로. 그리고 그 표창장에 본문이 있는 파일 그게 또 거기에 이미지 파일로 있더라. 그러면 두 개를 조합해가지고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더 확실하게 입증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 두 개를 합친 파일은 어디 있으며 그 두 개를 합친 파일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합친 거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래 한글로 HWP로 했다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또 포토샵으로 했다 그러다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경심 교수 컴퓨터 안에는 제가 알기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파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걸 했다는 게. 그리고 이분이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또 어느 정도 확인이 됐어요. 네, 네. 그리고 인문학과 교수도 그런 거 잘 못해요. 네,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입수하는 과정에서도 조교를 압박해가지고 이걸 정경심 교수 거라고 네가 얘기해라라고 막 호통을 쳤다 해가지고 그 조교가 눈물을 흘리면서 증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무서웠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난 상황이라서 이 정경심 교수 재판도 거의 지금 막바지로 가고 있고요. 조국 교수 관련해서는 더더욱 뭐 더 할 게 없고 뭐 지금 거의 정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여기 이제 또 자기 측근과 관련되어 있는 이 일은 또 이렇게 돼 있고 시민들 머릿속에는 또 저기 상급자인 장관이나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낙마시키려고 그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다 해놓고 니네 장모하고 부인이 관련된 거는 왜 또 수사도 안 하고 그건 덮으려고 하냐. 요렇게 지금 사람들이 지금 기억을 하니까 본인이 지금 이제 궁지에 몰린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버팅겨가지고 검사들의 지지를 받아갖고 장관의 지위를 물리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지 이 사람이 연명을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이제 그냥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하면서 나는 총장이다 뭐 이런 거 하나로 지금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인정해 주냔 말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신뢰나 또 공직자로서의 권위나 이런 것들이 나라를 위해서도 참 지금 불행한 일이 됐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